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사 회생한 이재명 체제, 그리고 4.10 총선. 이제 이 두 가지를 놓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대로 사람 중심으로 얘기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양쪽 모두 신당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분석이 나와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이정민 씨의 퍼스펙티브라는 칼럼에 실렸던 내용인데요. 당내 통합과 사법 리스크 방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이재명을 분석하는 가운데 이런 이제 얘기들이 이 칼럼 안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이재명은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사과를 해라, 한동훈 법무장관은 사퇴를 하라, 파면을 시켜라, 그리고 영수회담 그걸 또 제안을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이재명은 아직도 환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계속 대중들에게 내보이면서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 법원에서 나와라 그러면 꼼짝없이 붙들려 나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든 사법 리스크를 이제 무력화하고 정치적으로 다시 한번 화려하게 부상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로드맵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보다 확실한 이 친정체제 구축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피아가 아리송한 우리 편인지 적의 진영수에 반절쯤 발을 담그고 있는지 이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들하고 함께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때일수록 자기한테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돌격대를 구성을 해서 4월 10일 총선을 돌파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지난번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구속영장 기각, 그 다음에 단식, 이런 단계별로 이재명 나름대로 자신의 그 정치적 투쟁을 하면서 곁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계속 그 얘기를 이재명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수박들하고 같이 가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우리 등에 칼을 꽂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로 자꾸 이제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당설이 벌써부터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친정체제, 그러니까 친명체제, 다른 말로 해본다면 을 강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고 2027년을 겨냥한 대통령 후보도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 세력을 반드시 잘라내야 된다는 그런 강박에 지금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 그 숫자는 40명. 이른바 가결파. 무효표를 던졌거나 기각을 던졌거나 가결표를 던졌거나 다 묶어서 요즘 당도 구별까지 한다면서요. 당도가 5도, 4도, 3도. 이제 그 사람들 반드시 잘라내야 된다. 같이 갈 수 없다. 그렇다면 반대파로 낙인 찍힌 사람들, 그 40명. 이런 사람들은 앉은 자리에서 눈 번이 뜨고 그러면 내 목 치세요 이러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공천을 받는 것은 물 건너갔다. 민주당의 이름으로 공천받는 것은 물 건너갔다. 그러면 이 40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정계를 은퇴해버리거나, 다른 방법은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그 당의 이름으로 출마를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분당과
제각각의 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지요. 어차피 비명계, 수박 이렇게 낙인이 찍힌 가결파로 분류된 사람들은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이제 그런 길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 벌써 물밑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미 민주당은 심리적으로 분당 상태다. 이 얘기는 지금 몇 주 전에 이미 나왔습니다. 이제 이게 서서히 가시화될 것이다. 이미 가결파로 분류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언제쯤 나가고 당의 형태는 어떻게 하고 이름은 누가 하고 그 다음에 그 핵심 지도부는 누가 하고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돈 문제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돈들이 있습니다. 이 자산들이 있습니다. 부동산도 있고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민주당 사무국의 그 인원들, 이 인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뛰쳐나갈 사람들 명단이 지금 자기들 손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년 4월 10일 총선은 너무나 중요한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버금갈 만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을 이겨야 윤석열 대통령이 나머지 3년의 임기 동안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같이 그 일을 해낼 수 있겠는가? 아이고, 그걸로는 안 되겠고. 이 국민의힘의 관망파들, 지켜보는 사람들, 뒷짐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 몸을 던질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모든 일에 뜨뜻미지근하게 보신주의로 일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도 신당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자, 오로지 국민과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본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그런 투철한 의지를 가진 친윤파 이재명 정부와 나는 생명을 같이 하겠다. 지금 국민의힘 중에서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깃발 아래 모이는 의원들하고 이제 나와서 따로 당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 250여 개, 253개 지역구에 다 이제 공천을 따로 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정계 개편 큰 그림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례는 몇 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이 15대 총선을 불과 4개월 남겨놓고 민주자유당 간판을 내리고 신한국당을 창당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1월 운동권 출신 젊은 피 수혈 전문가들 영입 그러면서 새천년 민주당을 창당을 해서 선전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 초에 열린 우리당 창당해서 승부수를 던졌고 총선을 크게 이겼습니다.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 철학을 정말 뼛속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동지들을 새로 규합을 해서
신당을 만들 경우에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총선 준비가 되고, 그것은 곧 정계 개편으로 이제 결과가 이어지는 그런 정치적 로드맵을 윤석열 대통령이 구상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